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어쩌면 지금 50대 후반 혹은 60대를 맞이하면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이제 끝났나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를 분들께 보내는 편지 같기도 합니다. 네. 바로 KOU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보내온 칼럼 60세 지혜와 역량의 황금기인데요. 보통 머리가 가장 좋을 때 하면 당연히 20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칼럼이 과연 그럴까 하는 아주 뭐랄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진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 과학적 근거가 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파헤쳐보시죠. 이 칼럼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연구진의 분석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점 하나를 먼저 짚고 싶어요. 네, 어떤 점인가요? 이 연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억력 테스트나 암산 능력 같은 단편적인 머리 좋음을 측정한 게 아니거든요. 판단력, 공감 능력, 성격, 감정 조절 능력 같은 16가지 요소를 모두 합쳐서 인간의 총체적인 정신 능력이 언제 가장 빛나는지를 본 거죠. 총체적인 정신 능력이요? 네, 말하자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의 정점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총체적 정신 능력이라니 단어부터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뭔지 바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부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총체적 정신 능력의 정점이 놀랍게도 55세에서 60세 사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20대가 아니고요. 55세에서 60세 사이라니 네, 이건 정말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우리가 흔히 젊을 때 머리 회전이 빠르다고 하는 건 다 착각이었던 건가요? 그게 착각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네. 연구진은 복합 인지 성격 기능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하하, 네. 좀 어렵네요. 그냥 인생 종합 지능 점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하, 인생 종합지능 점수? 네, 이 점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유동성 지능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하신 20대 중반의 정점을 찍는 머리 회전 속도입니다. 아하. 새로운 정보를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빠르게 계산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마치 최신형 컴퓨터처럼 CPU 속도가 빠른 그런 상태군요. 젊은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빨리 짜거나 신입사원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금방 배우는 그런 능력이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CPU 속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요소인 결정성 지능이 등장합니다. 이건 마치 경험으로 꽉 채운 거대한 정신적 도서관 같은 거예요. 정신적 도서관이요? 네. 젊을 땐 도서관에서 책을 빨리 찾는 능력, 즉 유동성 지능이 뛰어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어떤 책을 어디서 어떻게 조합해야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지 아는 지혜, 즉 결정성 지능이 생기는 거죠. 와, 이 결정성 지능은 60대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정신적 도서관이라니 비유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유동성 지능은 빠른 검색 능력이고 결정성 지능은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야 정답을 찾는지 아는 능력, 뭐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베테랑 형사가 젊은 형사보다 단서를 더 빨리 찾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 단서들을 보고 사건의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내는 것과 비슷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업의 CEO나 외교관, 판사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서 왜 연륜이 중요한지를 설명해주는 대목이죠. 네네. 단순히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른 것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라는 걸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인생 종합지능 점수라는 게 단순히 지능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나이가 들면 더 차분해지고 인내심이 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성격적인 성숙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게 이 연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격 특성 역시 나이와 함께 성숙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입니다. 오, 칼럼에 따르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성실성은 65세까지 계속 증가하고요. 65세까지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안정성, 즉 감정 기복을 잘 다스리는 능력은 놀랍게도 70대 중반의 정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70대 중반이요?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보통은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거나 화를 더 잘 내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이 그렇게 계속 좋아진다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죠. 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70대까지 향상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평균적으로는 그렇군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재미있는 능력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바로 매몰 비용 편향 저항성입니다. 매몰 비용. 아, 본전 생각 안 하는 능력이요? 맞습니다.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잘못된 결정을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비합리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는 능력인 셈이죠. 네네. 이 능력은 70대, 심지어 80대까지도 계속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젊은 시절의 열정은 때로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 손절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거 정말 대단한 능력이네요. 생각해보니 대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늘 그렇죠. 젊은 왕은 그동안 들인 공이 얼만데 라며 고집을 부리고 나이 든 재상은 전하,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것을 위해 이 계획은 접으셔야 합니다. 라고 간언하잖아요. 아하, 맞아요. 딱 그 상황이네요. 그게 바로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군요. 역사 속에서 매몰 비용 편향을 이겨내는 지혜를 보여주는 완벽한 장면이죠. 그게 바로 경험이 단순히 쌓이는 걸 넘어 의사결정의 질을 어떻게 높이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나이 드는 게 축복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이게 너무 좋은 쪽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살짝 들기도 해요. 솔직히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 연구에서는 그런 점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분명히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상승하기만 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겠죠. 그렇죠. 칼럼에서도 60대 이후 점차 하락하는 세 가지 능력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유연성이에요. 인지적 유연성. 상황 변화에 맞춰 생각의 틀을 유연하게 바꾸는 능력인데 이게 조금씩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이나 키오스크 사용법을 어려워하시는 걸까요? 익숙한 방식이 있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힘든 거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락하는 능력은 인지적 공감이고요. 네. 마지막은 인지 욕구, 즉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파고들어서 해결하려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잠깐만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인지적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도 미묘한 구분이 필요한데요. 연구에서 말하는 인지적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정서적 공감과는 다릅니다. 다른 거군요. 네, 정서적 공감은 꼭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그 사람의 논리나 관점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만의 경험과 가치관이 확고해지다 보니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나도 느껴져 하는 공감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 주장을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 하는 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되네요. 결국 경험이 많아진다는 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어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필터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네. 오랜 경험에서 오는 통찰과 지혜, 정서적 안정성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반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빠르게 반응하는 유동성 지능은 좀 떨어지지만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결정성 지능과 감정 조절 능력은 최고조에 이르고 대신 새로운 것에 대한 유연성은 좀 줄어들고 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인간의 총체적 정신 능력이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정점을 찍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우리 삶과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클 것 같아요. 네.
칼럼은 이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 어떤 건가요? 첫째, 60세는 은퇴하고 물러날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역량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라는 겁니다. 아, 새로운 도전, 예를 들어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혹은 경력을 재설계하기에 가장 좋은 기반을 갖춘 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0세를 정년으로 보고 경력의 마무리 시점으로 생각하는 통념이 강한데 그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더 희망적이에요. 오, 60대 이후에 인지적 유연성 같은 일부 능력이 하락할 수 있지만 이건 그냥 넋 놓고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활발한 사회적 교류, 심지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능력 저하의 속도를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는 거죠.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하니까요. 맞습니다. 칼럼에 인용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질 진약 교수의 말이 딱 이 맥락이군요. 중년을 내리막이 아니야 새로운 전성기로 재정의해야 한다. 네,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탄탄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주장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대부분 이 연령대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 경험에서 오는 통찰력, 성숙한 감정 조절 능력, 성실함, 현실 판단력이 가장 이상적으로 결합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데이터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연구 결과가 마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경향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살아온 환경,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연구는 개인의 한계를 규정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낡은 통념과 편견에 대해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셈이죠. 네네. 우리 사회가 중장년층이 가진 잠재력을 너무 얕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환기시키는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늘 우리는 60세라는 나이를 능력의 끝이 아닌 지혜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과학적 근거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매일 아침 지혜를 전해준다는 이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마음에 깊이 남는데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 축적되며 완성된 지혜와 능력의 총합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 우리 사회의 은퇴 연령이나 기업의 경력 설계, 평생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인간의 총체적 정신 능력이 50대 후반에서 60세에 정점을 찍는다는 이 과학적 사실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재설계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엄청난 지혜와 경험의 자산이 너무 이르게 사회에서 퇴장하는 대신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